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김일성의 전 비서관이 페북에다 글을 썼는데요.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 느닷없이 한동훈과 손을 잡고 장동혁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말로는 뭐 단합을 위해서 그런다, 단합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누가 그걸 그대로 믿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하고 손을 잡고 지금 장동혁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당대표에서 장동혁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대표에서 김문수가 이제 패했으면 글쎄요, 지금 또 한동훈하고 손을 잡고 장동혁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좋은데, 글쎄요, 이 김문수의 행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대선 나갔다가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대표까지 실패를 했다면 은퇴하는 게 맞거든요. 대선만 실패했다면 당대표에서 당선이 됐든지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당대표를 나가는 대신에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그래서 백의종군으로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활동을 했다면 계속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는 대선에서 나가서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당대표 나가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의 선택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때 물러나는 게 이게 모양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뭐 김문수가 그렇게 당에서 필요하냐, 영향가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한동훈의 손을 잡고서 다시 또 뭔가를 획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김문수한테 다 실망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김성애 비서관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면서 왜 김문수한테 실패했는지, 왜 자신이 장동혁을 당대표로 밀었는지, 이거를 지금 적나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김문수라는 사람한테 과연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김성애 비서관이 쓴 글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어제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며 바로 글을 쓰려다가 아이고, 글을 쓴들 뭐 하겠나, 결국 내 얼굴에 침 뱉기지 라고 쓰던 것을 지우고 말았다. 그런데 내 얼굴에 침 뱉기라도 기록은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왜 그러냐, 나는 꼬꼬문수라는 별명까지 김문수한테 지어주면서 김문수를 지지했었다. 그랬던 내가 왜 장동혁을 만나서 당대표 출마를 권유했겠나, 그 과정을 내가 낱낱이 기록해보겠다. 사실 나는 김문수가 나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라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김문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은 바로 눈치를 챘다. 왜냐하면 당대표 나가라니까 김문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나 그런 거 안 한다, 나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라는 거냐, 나한테 왜 당대표를 권유하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김성애 비서관은 벌써 그때 김문수가 저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눈치를 챘다. 그래서 관악산 등산 가자는 제안에도 응하며 따라 나선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관악산 등산이 김문수 전 장관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30여 명이 등산 모임을 30여 명이 같이 이제 등산을 하게 됐는데, 서울대 뒤쪽 등산로로 같이 들어섰고, 그곳에서 국기봉을 거쳐 연주대로 오르는 코스를 탔다. 관악산 등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코스는 서울대 입구 코스, 사당역 코스, 과천 코스보다 꽤 험난한 코스였다. 아마 이제 이 김문수가 이 등산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등산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근데 좀 험난한 코스로 들어섰다는 거야. 그런데 그 등반대에는 같이 이제 간 사람들은 한 30여 명 됐는데, 거기에는 여성을 비롯해 처음 등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지, 그냥 초보자들도 김문수가 간다니까 간 거지 등산이 좋아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과 함께 산을 올랐던 관악산악회 멤버들은 그런 사람들을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제 그 같이 다니는 사람들, 관악산악회래요. 늘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이제 또 일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같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보고 온 거니까 여기를 이제 배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김문수 전 장관의 참모라는 사람들에게 장관님께 가서 속도 조절을 좀 해달라고 건의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랬더니 누구도 김 전 장관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들어보니 괜히 그랬다가 핀잔만 듣고 눈밖에 난다는 설명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뭐야, 내가 아닌 김문수라는 사람과 참모가 서로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없는 사이라? 아니 참모가 김문수한테 이런 것도 조언을 못해? 아니 속도 조절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낙오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못해? 깜짝 놀랐다. 지난 대선 과정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가 굉장히 이게 독단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문제는 그 다음에도 나타났다. 연주대 어른이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자기들만 막 올라가니까 좀 속도를 조절해서 같이 오르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거야. 참모한테 얘기해 주니까. 근데 이제 올라갔다는 거야. 연주대 어른이 직전 대선 후보를 본 등산객들이 줄지어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를 했고 그렇겠죠. 막 사진 찍자했겠죠. 하산 시간이 한없이 지체되었다. 뭐 사진 찍자고 할 테니까 대선 후보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 김성애 비서관이 너무 늦어지니까 자기가 툭 던졌다. 이제 백수가 되셨는데 매일 여기 올라오셔서 사진 모델 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이제 계속 사진만 찍고 있으니까 이제 백수가 되셨는데 여기 올라오셔서 매일 같이 사진 모델 하시면 되겠네요. 툭 이렇게 던졌다. 그 말을 들은 김문수 전 장관은 마지못해 하산길로 이제 들어섰다. 하산길에 들어서며 말도 못 붙이는 참모들을 뒤로 하고 내가 용기를 내어 건의를 했다. 올라올 때 험한 코스를 타셨으니까 내려갈 때는 좀 편한 코스로 가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김문수 전 장관이 힐끔 쳐다본다. 말은 없었지만 약간은 힐난 하는 눈치였다. 그러더니 지체된 만큼 빨리 하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계곡 쪽으로 가는 코스를 잡았다. 능선이 아닌 계곡 쪽 코스다 보니 험난하기 이를 데 없었다. 좀 편한 코스로 가자 그랬더니 오히려 어거지를 놓고 계곡 쪽으로 가더라는 거야. 공수부대처럼 밧줄을 타고 내려와야 하는 절벽도 두세 번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일행이 발을 잘못 디뎌 굴러 떨어지면서 앞에서 걷던 나의 허리를 쳤다. 나도 넘어지며 허리와 다리를 삐게 되었다. 허리와 다리를 삐게 되었다. 뭐야 이거. 유격대도 아니고. 처음엔 괜찮은 듯하다. 점차 무릎에 통증이 밀려들어 걷기가 힘들었다. 물이 없는 마른 계곡길에 들어서니 돌 틈새에 낙엽이 쌓여있고 돌은 건너 뛰어야 하는 일이 많았다. 결국 낙엽을 밟다가 돌틈에 발이 끼어서 또다시 접질리고 말았다. 계곡으로 오니까 이게 돌과 돌 사이에 오니까 접질리지. 갖은 고생을 하다가 험한 계곡길을 피해 다른 능선길로 간 일행을 만났다. 그들도 초행이었는지 헤매긴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이 길을 갔다가 저 길이 갔다가 되돌아가다가 번복하면서 겨우 서울대 뒤쪽으로 내려설 때쯤이었다. 간신히 이제 내려온 거야. 원래 그래요. 이게 내려오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앞서간 김문수 장관 일행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장관님은 벌써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이다. 앞서간 사람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장관님은 벌써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밥만 먹으면서 산에 가니까 바로 내려와서 집에 간 거야. 아니 그럼 같이 온 사람들은 기다렸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집에를. 그래서 아니 당신 믿고 등산하러 온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저기서 산을 헤매고 있는데 본인과 함께 산을 타던 일행만 집으로 간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들 일행 그냥 그 관악산에 그 사람들끼리만 가버린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거만 갈 것 같으면 여기 같이 올라온 사람들은 같이 그러면 하자 소리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김문수를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보니까 대선 나오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사람 이거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자기만. 이런 사람 정치 못해요.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만 바르고 주위 사람 안 챙기고. 이재명 보세요. 이재명 우리가 욕하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주위 사람 챙기잖아. 그래야만 이게 내 새가 있는 거지. 옛날 김영삼, 김대중 자기 그 사람 챙기잖아요. 김문수 정치 못해요. 저 사람 정치 못해 끝났어. 이거 지금 김성애 비서관이 괜히 쓰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응? 내려온 후 통증에 고통스러운 다리를 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갔던 김 장관님을 불러내서 기념사진을 찍자는 말에 들은 척도 안 하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서 야, 김 장관 뭐 집에 갔다 오는데 아이고 기념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왜 집에 가셨나 전화해가지고 저 한번 나오시라고 해 어쩌고 나는 그냥 집으로 와버렸다. 택시 타고 오면서
저런 김문수 장관이 당의 리더가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동의. 당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당원들은 또 어떨지, 오직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당과 당원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타일이 그렇잖아. 그래서 다른 당대표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튿날 장동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이제 김성애 얘기가 자기가 이제 권유했다는 거야, 장동혁한테. 물론 뭐 김성애가 권유를 해서는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한동훈은 당과 나라의 보배라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자신이 정한 목표라면 180도 생각을 바꿔버리며 주변 관계를 황당하게 만드는 김문수, 그 행태는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이런 스타일이요, 굉장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같이 이렇게 반발짝 앞서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 사람이 자기는 오라, 그러니까 자기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도 왜 안 일어나는지 했더니 무슨 그 거창해서 안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 서영교가 일어나라고 할 때 안 입고 와서 안 일어났다는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일어나고 말이야, 그런 어떤 소신이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요. 김문수 진짜 저 사람이 됐어도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우파가 참 인물이 없어. 비극인데 어쩔 수 없이 김문수를 우리가 이제 찜해가지고 내보냈던 건데, 지금 당대표 안 되기를 천만다행이에요. 저렇게 하면요, 지금 뭐 또 누구를 우회하는 것 같이 자기가 필요해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목표만 정한다는 거 아니야. 옆 사람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저거 상당히 위험한 스타일이다. 지금 보세요. 한동훈한테 뭐 뭉쳐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지금 장동혁하고 뭔가 이 갈등 관계를 만들어야만 자기 설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분탕질을 시작하는 거, 저것도 분탕이지 뭐야. 아니 원로면 그냥 물러나. 뭘 다시 한다고 그래. 다시 뭘 할 건데. 아니 그럼 대선 나갔던 사람들이 뭐 지금 또 뭐 다시 뭐 지방선거에 나갈 거야?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런다는 소리 있어. 아서라 말아라. 경기도지사를 우리가 다시 못 갖고 나는 있어도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요. 경기도지사 지금 노리고 있다는 그런 설까지 나와요. 아서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실TV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실TV의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